안녕하세요. 오늘 또 뭐 금요일이네요. 어, 다 좀 한 주간 고생들 하셨는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좀 들으시고,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올리는 이유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 KOK 플레이 쪽에서 어, 액션을 취하고 있고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커뮤니티 풀로 가신 분들, 커뮤니티 풀에 가셨는데 어떻게 자기 역할이 있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이게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이거를 아신다고 하면은 오늘 제 내용을 듣고 지금 만 2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얼만큼 만족도를 느끼시고, 얼만큼 앞으로의 비전을 생각하시고, 얼만큼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믿고 그 조직도 믿고 하실 수 있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KOK 플레이의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응을 하듯이, 지금은 커뮤니티 풀에 계시는 분들도 똑같은 대응을 시작을 하셔야 된다. 제가 오늘 캐나다에 계시는 분과 한 1시간 반 정도를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 지역의 그 상황도 좀 들었고, 저는 미국은 수시로 듣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차지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이 고레벨, 뭐 송가병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강준성인가 뭐 하여튼간에 그런 사람, 송경미 씨 뭐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좀 먼저 시작을 하고 이게 미국까지 뻗쳐나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송경미 씨라는 사람하고는 예전에 그 카카오톡,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2시간을 통화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커뮤니티 풀에 대해서 되게 어 뭐 대부분의 말은 제가 제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커뮤니티 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를 설득을 하려고 전화를 했겠지요. 근데 그때도 제가 한 4분의 3은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4분의 1 정도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하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 지금까지 뭘 해 왔는지를 좀 들어 봤어요. 그다음에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도 뭐 7 레벨, 8 레벨 이런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 이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뭐 3, 4, 5, 6 레벨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존의 KOK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접근을 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KOK에서 손해 본 거를 다른 곳에서 만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는 개년들, 개놈들이 많아요. 즉 무슨 이야기나 하면은, 그네들이 가지고 온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맘모스든 뭐 아이보라 그러든가 뭐 하여튼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뭐 토마토 별의별 것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생기는 거고, 그리고 지들이 알면은 얼만큼 안다는 건지, 그리고 어떠한 뭐 안정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서 했을까요? 그런데 불쌍한 거는 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한번 이게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 코인 이는 거를 어 마약과 같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중독돼 버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박, 갬블링에 빠져버린 사람은 때려 죽여도 돈 조금만 생기면은 도박하러 가요. 그것처럼 지금 돈을 한번 벌어 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못 벌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기다리다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도를 한 사람들이 소수가 있기는 있겠지만은 어떤 쪽에서는 어떤 무리들이 엄청 팔고 나가 가지고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거래소에 나와 있는 개수가 제가 봤을 때는 많아야 1억 개에서 2억 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거래소에 나와 있는 것만 따졌을 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몇몇이 내보낸다고 해 가지고 가격이 이래 떨어졌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유는 주변 여건들이 주식, 그다음에 암호화폐, 그다음에 부동산, 모기지까지도 다 가격은 계속 떨어졌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큰 영향을 줬고, 그 인플레이션은 뭐 전쟁,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제품들이 나와야 되는데 셧다운을 해 버렸다는 거죠. 제로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출 자체를 못 하도록 집구석에 다 처화가 나와 버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품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제 일을 못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모든 국민들한테 전 세계적으로 돈을 다 풀어 버렸죠. 유동성이 엄청나 버렸죠. 그런데 제품은 적고 가진 돈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격 상승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물가 상승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보내 가지고 매도를 해 가지고 가격 저하를 시키는데, 가격이 내려가도록 하는데 일조를 했느냐? 그런 거 별로 없을 거예요. 85만 명이. 그전에 나가는 사람들이 어 먼저 팔고 나가거나 해지를 해서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봐 가지고는 어 뭐 한꺼번에 몰린 시점도 좀 있기는 하겠지만은, 제가 인원을 쭉 내렸다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보지 않았어요. 어쨌든 지금까지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내에서 봤을 때는 2022년 말 정도까지 한 15만 명이 해지를 했다. 그 물량이 나왔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7달러로 계산을 해 가지고 가져 나왔을 때 그 수량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쥐고 있어 가지고 결국에 문제가 됐는데, 그리고 해지를 할 줄도 잘 모르고 해지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또 거래소를 내보내거나 그런 것보다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누구 맞다나 3.5 불이 데드라인이고 3.5불 이하는 더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더 사 갖고 스테이킹을 다시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더 계속 내려갔을 때 파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는 사람들이 또 스테이킹을 했으니까 유동성을 묶어 버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가격이 하락이 된 게 아니다. 그러면은 거래소에 KOK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 한 18만 명은 된다고 봐요. 그 보면은 보일 거예요. 이더스캔 가 가지고 KOK 치고 거기에 보면은 홀드 수가 나오는데 한 18만 명, 뭐 최소 15만 명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만 계속 뺑뺑 도는 것뿐이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다른 거 다 떨어지니까 뭐 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내에서 팔았는데, 그 내에서 팔면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또 가져요. 그게 계속 거기에서 순환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가지고 떨어졌을 리는 절 떨어진 거는 저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봐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렇게 됐는데, 이 상황 자체도 지금 내가 견디기 힘든데, 그런 미친 욕을 하고 싶어요. 정말 개놈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피해, 또 다른 피해를 만들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새로 들어가 가지고 새로 다른 코인이나 뭐 토큰에 접근을 해 가지고 수익을 봤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극히 일부분. 고게 고런 거를 갖고서 처음에 움직인 사람, 고런 연놈만은 조금 벌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또 똑같은 또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다시는, 지금은 어 그런 사람이 오면은, 특히 나에게 어떠한 피해를 줬는데, 소개를 해 가지고 피해를 줬는데 그런 사람 오면은,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그냥 싸대기라도 한 대 때려 갖고 보내거나 욕이나 실컷 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내쫓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가지고서 연결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공유 좀 할게요. 자, 커뮤니티 풀에 위임한 것이 KOK가 사라졌어요. 제가 42개의 SOP를 가지고 있어요. 델리게이트를 했어요. 위임을 했다고요. 요거는 그 전날인지 모르겠고, 제가 두 번을 이거를 마이 리워드 해가 나의 보상이라고, 여기는 뭐 본래는 리워드라는 표현보다는 인터레스트죠. 인터레스트인데, 어쨌든 42개를 제가 KOK, 그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100개를 가져 나와 가지고 어 수수료, 가스비 내고 실제로 42개를 스테이킹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6.78 몇 개의 이자를 받았었어요. 그다음에 받은 게 6.94 뭐 몇 개로 받았고, 저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다시 제가 로그인을 해야 들어가니까 제 이름이 허재백이잖아요. 허재백의 리워드 상태를 보면은 펀트티가 제로예요. 이거 왜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페이스타 제로 뭐 다 없어요. SP도 제로예요. 왜 이거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제가 지금 들어가 보지도 않고 계속 했는데 KOK를 옮겼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뭐 수합을 하고 했을 때, 제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것처럼 사라져 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여기에 한번 들어가는 것, 접속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건데 자기 거를 확인을 한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이거는 보시다시피 KOK 단위가 KOK예요. 근데 여기는 K스타예요. 근데 42 개가 나는 분명히 커뮤니티 풀에 넣었지요. 커뮤니티 풀에 넣고 델리게이 위임을 했어요. 그런데 제로예요. 다른 분들도 이런 상태로 있을 수가 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거를 어 캡처를 해 가지고 제가 보여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K-스테디움이라는 건 메인넷의 이름이에요. 커뮤니티 풀은 벤처 캐피탈이에요. 이것의 관계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윤원주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한번 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지금 카톡을 남겼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 한번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그다음에 이장혁이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잠시 소곤소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화 받기가 좀 어려운갑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뭘 물어보려고 했냐면 그 사람은 5승이 5레벨이었으니까 K스테디움으로 다 옮겼고 운영진으로서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K스테디움과 커뮤니티 풀의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통화는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의 이 구조라는 거는 메인넷이 있는데 이게 바로 K 스테디움이에요. 이름이 메인넷 자체가 그라운드 체인, 이 메인넷이 K 스테디움이란 이름으로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커뮤니티 풀이라는 거는 뭐냐?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첫째, 메인넷이 메인넷인 이 K 스테디움을 개발을 하러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공지에서 봤어요. 그런데 K 스테디움 PT Ltd 싱가포르라는 이 법인으로 지금 이 포럼에 들어가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어 이게 K-스테디움 재단이라고 하는 거를 K-스테디움 PT를 언급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얘들이 K-스테디움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거는 정말 많은 자료에서 그렇게 언급을 해요. 근데 K-스테디움 PTE라는 법인을 설립을 하고 이거는 한 주짜리 US 달러 한 주짜리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요 K 스테디움 PT라는 거는 2022년 4월 13일에 설립을 했다가 2022년 12월 14일인가에 김판정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디렉터로 오정권이라는 사람과 교체가 됐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김판종 씨가 여기에 대표이사고 거기에다가 재단이래요. 그다음에 여기에 한 개가 더 있지요. 크립티드, 주식회사 크립티드. 박윤성이라는 사람이 대표이사예요. 이 사람은 주식회사 미디움의 부사장이었고, 이 사람은 이사회 의장이자 김판종이라는 사람은 이사회 의장이자 CEO였죠. CEO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 11월쯤에 정윤호라는 사람으로 교체가 됐고 거기에서 원용석인가 뭐 그 사람으로 한번 바뀌었다가 지금은 문교라는 예전에 CFO가 지금은 대표이사로 돼 있어요.
근데 다 같은 사람, 다 같은 주식회사 미디움의 임원들이죠. 여기가 크립티드라는 거는 이 K-스테디움 메인넷의 운영사래요. 그러면은 주식회사 이 저 뭐고 K-스테디움 PT에는 종업원이 그 인플로이가 몇 명이나 하면은 현지인 1명 포함 한국인 2 사람이 있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 이름만 있는 회사지요. 그러면 KOK 재단이라는 곳에서 여기에 K 스테디움이라는 거를 메인넷을 개발을 하고 구축을 하라고 계약을 하면은 이 여기하고 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미가 없는 이름만 있는 회사인데, 그러면은 크립티드는 뭐냐? 주식회사 미디움에 있는 직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 거고, 거기에 제가 그 잡 코리아 뭐 이런 그 리크루팅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주식회사 미디움의 업종인가 뭐 그거하고 여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서 크립티드로 다 그 인원들이 이동을 했겠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의 운영사예요. 그럼 결국에 이것도 다 우리는 어 미디움 입장문이라는 거를 KOK 공지사항에서도 봤고, 미디움 LTD나 메타M이라는 것도 다 이 사람들이에요. 또 여기에 또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여기는 뭐예요? 그냥 메인넷 기반만 깔아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커뮤니티 풀은 뭐냐? 커뮤니티 풀은 말 그대로 벤처 캐피탈이에요. 투자 회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개인 투자들이 모이는 건데 노드가 19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19개의 노드 중에서 하나하나씩이 SO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테디움 오너라는 표현을 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나, 여기에 이거를 K 스테디움이라고 했잖아요. 메인넷의 오너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돌았지요. 말 같지 않은 거지요. 오너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는 오너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주 많이 넣고 또 노드를 그러니까 노드라는 건 본래는 그 어떠한 트랜잭션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검증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어 것을 이제 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KOK 플레이에서 K 스테디움이라는 쪽으로 이 뭐죠? 자산 이전을 한다고 하잖아요. K 스테디움으로 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커뮤니티 풀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메인넷에 지갑이 있어요. KOK 플레이에서 어떠한 내 지갑 주소에서 그 42개의 코드화 되어 있는 다른 쪽 주소를 얘들한테 보냈느냐고요. K 스테디움에 보냈느냐고요. 커뮤니티 풀로 보냈지요. 이 커뮤니티 풀이 하나의 주소라고 보고 요 주소로 다 보내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이 각각 보내고 얘들이 송가병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제 또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기관 투자자들이 이게 초창기에 투자를 하면은 적은 금액을 넣고서 많은 수량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1의 한 개를 가져갈 수 있는 거를 $0.1의 한 개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10분의 1만 주고서 $1가 됐을 때는 9배의 그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기관 투자자들한테 어 계속해서 그렇게 어 수익을 그 사람들한테 다 뺏길 거냐. 근데 말에 되게 이상한 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갈 때 싸게 들어갔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예를 들어서 7만 불이었다고 하면은 7만 불을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 가지고 만 개를 자선 이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맥시멈을 준 거예요. 맥시멈을 투자를 한 거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맥시멈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기관 투자자 계속 짓거렸잖아요. 그거와 비교를 했을 때 이야기가 맞아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메인넷 요 두 개의 업체는 하나는 싱가포르에 하나는 한국에 정식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죠. 그러면 커뮤니티 풀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KOK 자산을 이전을 하고 거래소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그거를 다시 투자를 한 게 여긴데 이게 커뮤니티 풀이 여러분들 법인 설립을 통해서 공식적인 투자사가 되어 있느냐, 즉 법인이냐 커뮤니티 풀이. 여러분들 커뮤니티 풀이 커뮤니티 풀에서 커뮤니티 풀 이거 자체가 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 명칭을 이렇게 썼죠. DAO, 크립토 VC라고 아마 그렇게 쓴 걸로 아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 회사의 명칭이죠.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냐는 거예요. 보신 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사업자도 아니고 투자 회사라고는 했는데 분명히 VC라고 했죠. 한국에 VC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VC가 있는지 보시라는 거죠. 다음 커뮤니티 풀이라는 게 메인넷과 비교를 했을 때 얘는 하나의 투자 회사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갑 주소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지갑이 커뮤니티 풀에 대한 지갑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메인넷의 하나의 DM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송가병 씨라든가 뭐 거기에 인제 뭐 그 강용대인가 뭐 그런 사람들이 노드장이고 노드를 운영하는 장이고 하나의 사업체처럼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노드가 개인 저거 뭐고 투자 회사의 소사업자로서 이게 사업자가 그 뭐고 법인 등록을 한 게 있느냐, 사업자 등록을 한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얘들 뭐예요? 투자 회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게 없다 이거요. 그리고 하나의 DM 역할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더 웃긴 게 메인넷은 있잖아요. 커뮤니티 풀과 같은 이런 D앱에 비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D앱은 갑의 역할이에요. 이거 허 덜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태가 사업이 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예를 들어서 매장을 엄청나게 크게 뭐 만들어 놨다. 그게 플랫폼이죠. 비교를 하자면은. 거기에 매장이 하나의 우리식으로 하면은 하나의 앱이죠. 앱 속을 그 매장 하나하나들은 자기들이 인테리어하고 제품 진열을 하고 해 가지고 장사를 하지요. 그게 블록체인에서는 플랫폼 내의 하나의 앱이죠. 그러면은 그거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는 사람이 메인넷을 그 제가 뭐그 매장을 크게 지어 놓고 세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세를 받고 권리금 받고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주잖아요. 거기서는 가까 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매장을 공급을 하는 쪽이 갑이지요. 근데 여기는 이런 블록체인 이런 플랫폼 사업에서는 D앱 개발자가 갑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메인넷은 을의 관계지요. 내가 들어가기 싫은데 내가 다른 데도 많은데 오픈 소스까지 또 제공이 안 되는데 또 뭔가를 하나 할 때마다 어 뭔가를 하나씩 예를 들어서 어 그 전화가 와 가지고 갑자기 막 어 을 같은 경우에는 초이스를 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내가 개발을 했는 거를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풀에 이 상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투표를 하고 투자 결정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투표를 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크립티드라는 데가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27 개를 프로젝트를 검토를 했어요. 실제로 한 개만 프로젝트가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어 "너들 거 네가 올리는 이거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 우리한테는 적합지 않아. 그러니까 니들은 안 돼." 그래 가지고 못 올리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게 똑같이 거기에 소위 말하는 centralized 돼 있는 거죠. 중앙화돼 있는 거죠. 타일 중앙화라는 거는 내가 뭐 결과적으로 이게 내가 올렸는데 이게 인기가 없어 가지고 뭐 사장되다시피 해도 내가 자의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게 타일 중앙화라고 우리는 들었잖아요.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 엊그젠가 제가 그 음성 파일도 올라와 있는 거를 한번 들려줬잖아요. 거기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어 대충 뭐 알잖아. 돈 없는 애들 것 좀 몇 개 가져오라고 이런 말이에요. D앱. 야, D앱 좀 어디 가서 구해 오라니까. 그거예요. 근데 구해 갖고 오면은 그거를 실제로 돈을 줬는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투자를 한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메인넷을 운영하는 데는 시스템에 대한 운영이에요. 근데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50% 자산 50%를 삭감할 건지 말 건지 어디에서 결정해야 돼요? 얘들이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SOM들이 해야 돼요. M이 멤버십인가 뭐 그럴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거기에 또 SOP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SOP가 파워니까 10개 한 사람하고 100개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10,000개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 가중치가 달라져야죠. 파워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동일한 사람이 투표를 해도 아니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00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의 파워는 달라져야지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그거는 DPoS 또는 POS처럼 지분증명이나 위임 지분증명처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대부분의 공지가, 그리고 정책 제안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 여기에서. 커뮤니티 플랫은 뭐 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투표해요. 근데 투표하는 데에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8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투표 결과들을 한번 보셨어요? 8만 명 중에서 몇 명이나 했을 것 같아요? EOS가 DPoS를 하면서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DPOI를 하면서 투자되는 금액을 떼지조차 못하게 했고, 그게 참여도를 높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참여자 수, 투표했는 결과를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 합쳐도 수천 명, 10,00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럼 8만 중에서 10,000명이면은 그것도 8분의 1인데, 예를 들어서 그게 8,000명이다. 10분의 1이지요. 그럼 4,000명이다 그러면 20분의 1이 투표를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4,000명이라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포럼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그 포럼에 글을 올렸을 때 한 두어 달 만에 2,000명이 넘어갔을 거예요, 뷰어가. 근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1,600명, 1.6K가 제일 많아요. 거의 지금 뭐 포럼이 가동이 된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근데 1,600명이 가장 많이 읽은 그 검색을, 그러니까 인제 클릭을 한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은 포럼이라는 걸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들어가기도 힘이 들 거예요. 이게 로그인을 할 때 반드시 그 사인업이라 해 가지고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회원 가입을 하는 중에 구글 에센틱까지 뭐죠? 구글 인증을 하는 OTP 인증까지 해야 돼요. OTP 인증을 하는 걸 깔아 놓은 사람이 몇이나 되고, 그거를 읽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여자가 포럼을 이용할 수 있는 참여자가 극히 드물다. 적을 거다. 그다음에 내용이 전부 다 영어예요. 자기들이 얼만큼 영어를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거를 읽고 그다음에 그거를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게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저는 분명히 소액주주처럼 여기에 참여를 했지만은 제 거 지금 다 날라갔어요. 어디로 날려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에 뭐 별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했는데, 지금 그 모 업체, 뭐 방산 관련되는 군사 훈련 시뮬레이션 하는 업체에 여기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맛이 갔잖아요. 거기에 그 정보를 저한테 주시는 분이 마찬가지로 소액 주주예요. 열 몇 개를 사 가지고 열 몇 주를 사 가지고 모발 조치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분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좀 하다 보니까 제 거는 다 날라갔어요.
아 자 오늘 제가 아 여기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커뮤니티 풀에 계시는 분들한테 꼭 확인을 좀 해 보시라. 저도 소액 주주로서 소액 참여자로서 SOM으로서 니들이 날려 처먹었는지 어했는지 몰라도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 저기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 사람들 이거를 답변을 하면은 실제로 지금 송가병 씨나 이쪽에서 하려고 하지 않고 해야 되는 쪽이 K-스테디움 PT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뭘 꼭 확인을 좀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나 하면은 일단 이게 사업을 하면은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됐고 그다음에 투자를 했는 거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투자처 제너 드래곤인가요? 그게 투자가 완료가 됐고 송가병 씨 이야기로는 26억을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6억에 대한 그 집행에 대한 것들을 내가 실질적인 투자자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어 내용을 공유를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를 어 투자처로 결정을 한 이후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1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그 프로젝트가 론칭이 됐고 그러면은 매출이라든가 그럼 매출에 대한 뭐 손실이든 손익이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회계감사 자료 이런 것들이 거기에 준하는 정도 적어도 여기에 제너 드래곤이라는 데에 26억을 투자를 했으니 거기에 26억에 어 26억이라는 투자를 했는 만큼 소득이 그러니까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얼만큼 일어났으며 그다음에 어 이유는 얼마 정도 만들어졌고 손실이 났다면은 왜 손실이 났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보여줘야지요. 근데 어느 분들도 그거를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이 제가 조금 준비를 뭐 했는데 투자자의 권리 뭐 자산 운용 상황 그다음에 각 프로젝트에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투자금 지급을 했으며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펀딩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투자를 했으면 투자 금액이 얼만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고 결과물이라는 게 매출이라든가 뭐 어 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익이 생겼는지 손실이 났는지 그다음에 접속자 수가 몇 명이었고 얼만큼의 플레이어들이 이용자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부분들은 게임을 한 거에서 바로 캡처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좀 뭐 생소한 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왜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됐고 그러면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손익 계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한번 해 봤느냐. 즉 위험도 측정을 해 봤느냐. 위험도에 대한 부분을
레포팅을 해 놓은 게 있느냐. 뭐 기타 등등 정말 많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셨을까? 지금까지는 보면은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법인도 아니고 커뮤니티 풀이라는 거는 분명히 투자 회사라고 했는데, 크립티드도 그 한국 법인이고, K스테디움 PT도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이고, 그러면은 커뮤니티 풀은 어떤 법인에 속해 있느냐?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는데, 그럼 뭐 이런 거지요. 내가 아무런 저것도 아닌데 내가 돈을 받은 거나 매 한 가지잖아요. 커뮤니티 풀에서. 그러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K 스테디움이 커뮤니티 풀의 오너다. 아니면은 K 스테디움의 커뮤니티 풀이 하나의 거기에 뭐 부서다. 그럼 K 스테디움이 원래는 그 투자 회사 VC가 돼야 되죠. 근데 결국에는 커뮤니티 풀에 가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면서, 제가 그 포럼에 삭감 관련된 거, 자산 삭감, R2E 뭐 그런 거 나와 있는 거에, 삭감하는 이유가 R2E의 재원을 만들기 위한 거다. 근데 R2E는 또 2대까지 보상을 주겠다.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포함이 되는 게, 어, 최고로 많은 그런 레퍼럴을 했는 쪽에 위임을 한, 위임 노드,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노드에 또 9%인가 뭔가를 준다라고 내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 재원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본래 노드 운영자들이 가져가야 될 뭐 2에 6천만 개에서 3천만 개를 까내고, 그다음에 개발 운영사 쪽에서 가져갔던 2천만 개에서 1천만 개를 끄잡아내서, 그래서 그 두 개를 줄인 다음에 4천만 개를 만들어서 주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인플레이션만 가지고 놀았던 거고, 투자를 26억이나 했는데, 26억이나 했는데, 앱 개발 하나에. 근데 그런 경우가 없대요. 그거를 수익이 생겼는지. 그럼 그거를 결정은 여러분들이 했을 거고, 그거를 홍보를 하고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한 쪽이 분명히 이 그 뭐 운영사든, 그다음에 노드의 뭐 그 장들이든 그런 사람들이 했겠죠. 당연히 그 K스테디움 PT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보기로는 5,000명 미만 접속, $5,000 미만 revenue,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6억 8천만 개에 8만 명이 나눠 하시려고 하면은 5,000달러, 예를 들어서 5,000달러라고 칩시다. 10,000달러 칠게요. 10,000달러를 8만 명한테 나눠준다고 따져보세요. 1년이 지났는데 10,000달러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 8만 불이라고 할게요. 8만 불이면은 8만 명한테 나눠주면은 1인당 뭐 이게 SOP하고 상관없이 나눠주면은 N호분의 1을 하면은 한 1달러지요. 근데 송가병 씨가 예를 들어서 몇 천만 개를 넣어 놓고, 또 다른 사람이 몇 백만 개를 넣어 놓고 뭐 그랬을 때, 내가 몇만 개 넣어 놓으면은 내한테 들어오는 건 몇 센트가 되겠죠.
앞으로도 별반 달라질 거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삭감을 하든 말든 그러면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너무나 큰 애드밴티지를 주는 거예요. 뭐냐? $7로 해 가지고 내는 잡아 넣어 놨는데 그걸 또 반을 날려 버리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지금 0.01 인데 0.01 를 지난번에 뭐 저기 11 정도가 되면 10,000개를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10,000개면은 70,000 불을 넣는 사람들이 넘길 때에는 70,000 불을 넘겼는데, 이 사람은 11 가지고 10,000개를 가져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리워드 레이시라고 하는데, 저는 인터레스트 레이시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지만은, 그거를 보상률이 11 에 해당이 되는 어 11 면 본래는 1개 반도 안 되지요. 근데 10,000개를 잡아 놓고 그 사람은 그만큼 가져가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들기는 되게 쉽지요. 근데 신규 가입자들한테 장벽이 있대요.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이거를 R2이라는 게 사실은 레퍼럴인데, 레퍼럴을 하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메인넷이 있다. 우린 제너 드래곤도 있다. 플럭스도 있다. 뭐 좀 어려우니까 딜라이트를 이용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소개하는 사람이 그런 거 말할 수 있어요? 레퍼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절반을 삭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 있잖아요. 펀딩을 계속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 좀 많아지면은 거기 보면 뭐 5억 개, 한 노드에 위임하는 게 5억 개 이상은 개인적으로 안 되도록 한 5억 개 할 사람도 없고요. 하여튼 간에 저는 아 그냥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홀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그렇게 아 이런 표현을 하면은 또 욕을 먹겠지만은 바보 같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들을 믿어 왔는데 보니까 우리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지금 그냥 가만히 내가 뭘 하면서 여기 와 가지고 투자까지 해 놔 놓고 내가 뭘 해 가지고 이거를 살려야 된다라고 이것까지 알았으면 내가 여기 왔을까 안 왔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하면은 사람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느 투자 회사에서 내가 투자를 해놔 놓고 내가 활동까지 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냥 코인 사업을 하지요. 미쳤다고 지금 여기 와 가지고 내가 돈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자산이라는 거는 팔기만 하면은 현금화 되는데, 내가 넣었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게 본래 자산이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이 편차가 거의 없는 상태로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이 내가 본래 잡아 넣었던 거와 비슷하잖아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풀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거기 넣어 놔 놓고 내가 나이 70 먹고 80 먹고 "아이고 허리야." 이러는데 눈도 침침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내보고 또 리플을 하래요. 이해되세요? 제가 밉지요. 근데 미운 거는 둘째 치고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쪽에 정말 또라이들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운영사에서
어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적자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도네이트 하자 그러잖아요. 후원하자고. 그 후원할 거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왜? 거기는 저희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에 사람이 종업원 2명이에요. 1,600만 불 매출을 올렸대요. 제조하는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뭘 해서 도금해서 마진이 얼마인 줄 아세요? 80%가 넘어요. 세상에 80% 되는 이런 마진을 가지는 제조업은 눈 닦고 찾기가 힘들어요. 2023년도 와 가지고도 750만 불 정도가 지금 매출이 일어났어요. 마진 들여다보세요. 이 회사가 예전에 한국 조폐공사, 한국 뭐 도로공사 뭐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매출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시사멘토리 추적에서도 시민언론 열린 공감에서도 다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 적 없다라고 그쪽 기관에서. 그만한 정도의 그 2022년도에 160억이 나오려 그러면 매출이 나오려 그러면은 그거는 눈에 띌 정도로 큰 금액이에요. 근데 모른다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줄 아세요? 본래 돈이 없어야지 가장 극히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돈 씀씀이, 그다음에 그 회사의 종업원 수, 인건비 나가는 거, 고정비 나가는 거, 이런 거 다 따지면 얼만큼의 매출이 나와야지. 그 회사가 2018년 뭐 8 월인가 9 월에 설립이 됐잖아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2019 년도에는 매출 제로, 2020 년도 3,800만 원, 2021년 어 2021년 100, 거의 60억, 2022년 177억. 어떻게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자회사들, 거기에서 어디에 매출을 올리는 게 있었을까요? 이거 세무조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무조사보다는 자금 세탁에 대한 부분을 다뤄야 된다고 봐요. 근데 오늘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커뮤니티풀이 VC로서 사업자냐? 송갑중 씨가 거기에 대표이사예요? 강영대 씨가 대표이사예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대표이사라고 하면은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투자한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거기에 SOM으로 위임을 한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처럼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돈은 넣어놨는데 이제는 발품 팔아가지고 입 놀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소비를 하고 다니는데 그거 안 하면 다 죽는데요. 그리고 활성 유저라고 표현을 했는데 유저는 내가 지금 이렇게 노트북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에 이렇게 하는 거는 활성 유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냐? 거기에 투자를 한 인베스터, 투자자예요. 투자자인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투자 외에 뭔가 소개를 하고 사용도 해야 되고 뭐 별의별 것들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죽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잖아요. 가능해요, 여러분들. K 스테디움 K가 코리아라고 표현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K 콘텐츠, 뭐 K 팝, K 커츠, 뭐 K 푸드
뭐 이러니까 K 스테디움인 거죠. 여러분들 이게 생태계 싸움인데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레퍼럴 관련해 가지고도 이전에 재단에서 "지랄병 들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후원 수익 날려놔 놓고 이제 와 가지고 그쪽에서는 후원 수익을 만들어요. 그것도 2대 똑같지요. 근데 상위자예요. 한 것도 없는 상위자가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소개를 하고 내가 소개를 했는 사람이 직대라고 그 표현했잖아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소개를 하잖아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게 이 소개를 하는 사람이 그 소개를 받는 사람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할 때 그 위에 그 지금 먼저 소개한 사람이 좀 더 잘 알면은 그 사람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2 대까지는 가 줘야지만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확장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 거는 조제 놔 놓고 거기서 만들어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말고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고렇게 따라 할까 봐 따라 하면서 뭔가를 삐껴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까지는 지도 쪽팔려 가지고 못할 거고 지금 요 정도는 써먹었는데 실제로 우리는 재원이 어마어마해야 돼요. 커뮤니티 풀에 계시는 분들 잘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포럼에 글 쓰시는 정도 되시는 분들 정신 차리시고 지금 요 시기가 조금 더 지나잖아요. 완전히 여러분들 어떻게 다음을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차라리 저를 도와주세요. 힘을 합쳐도 저하고 싸우는데 그러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왜? 저는 지금 그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범죄자들을 사면 초과 요 안에 가둬 놨다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맨날 뭐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뭐 한 곳에서도요. R2라는 게 기초 설계가 끝났다 완료했다라고 위에 써 놨잖아요. 밑에 가서는 "현재 설계 진행 중입니다."라고 써요. 앞과 뒤가 달라요. R2에 뭐 어려운 게 있어요? 시뮬레이션 뭐 특별히 할 거나 있어요? 그거를 내용이 뭐 되게 복잡하고 뭐 어려울 것 같죠. 그 정도를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위에 쓰는 그 저기 기초 설계가 완료됐다라는 것과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설계가 진행 중이다라는 말과 그것조차도 자기가 뭘 쓰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42개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거 유실시켰으면은 보관상 얘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지요. 맨날 시스템 점검 뭐 그다음에 뭐 저기 오류 또는 뭐 해킹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과부하 뭐 뭐 별소리 다 하는데 이건 뭘 의미해요? 실력 있는 쪽에서는 그런 말이 최소화돼야죠. 공지사항 보세요. 끝도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커뮤니티 풀에 계시는 분들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어, 자료 요청해 보세요. 적어도 제너 드래곤 26억, 송가병 씨가 26억 투자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26억 개가 어디에서 나갔고, 그 26억 원치를 하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26억이라면 200만 불이잖아요. 200만 불을 만들려 그러면은 KOK를 내다 팔았던, 옛날에 커뮤니티 프로에 들어갔던 거를, 아니면 K스타로 바뀌었을 때 내보냈다고 하면은 200만 불이라고 하면은 몇 개를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수량이 시중에 나돌았으면은 지금 가격은 0.000 얼마, 이 정도는 내려가야 되겠죠. 더 내려가든지. 팔고자 하는 것만 있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26억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미디움 입장문이라든가 모든 그 미디움 쪽의 주장이 이런 게 있어요. 개발을 했고 받은 거는 전부 다 KOK로 받았다고 했어요. KOK를 한 개도 거래소에 내보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그 회사가 다른 거 실제로 비즈니스 한 거 보자고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돈이 나왔을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다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은, 어, 저희가 지금 꽤 오래 왔지만은, 저희는 차곡차곡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끝을 보고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끝도 시작도 못하고, 그러면 끝이 또 어떻게 있을지 모르죠. 저는 사실 이전 운영사를 컨택을 해보고 싶은데, 거기가 한성재라는 사람이, 한지욱이 동생인지 형인지, 거기가 뭐 다웍스라는 쪽이었는데, 거기가 운영사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한죽이라는 놈은 지금 해외로 도피 중이잖아요. 이 기타 등등 해서 어, 지금 그 옛날에 청산가치라는 사람이 손을 뗐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도 유튜브라는 그 자체가 지금 없고, 그 다음에 그 고레벨들 뭐 자산 이전을 하라고 했던 것들은 전부 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보세요. 다 코인들 소개하러 다니고 또 덩치 먹으려고 돌아다녀요. 그런 개 같은 것들 정말 인간 취급하지 말고 붙들고 욕이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는 만큼 투자에 대한 결과, 모든 실행 상황들을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이게 구멍가게입니까? 구멍가게냐고요. 아직도 거기가 그렇게 뭐 글로벌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것처럼 보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믿고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어, 커뮤니티 풀 참여자들에게 좀 어, 내용 한번 들어보라고 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